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참 많아가지고 이 불행한 일인데 굉장히 빨리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더 이상 조사할 때 충분히 서로 얘기했으니까 할 게 없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년에 문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읊은 적 있잖아요. 네. 누에는 흐리길 바라고 나그네는 맑길 바라고 논농사 진 사람은 비 오길 바라는데 참 자기 마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어떻게 영장 청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범죄의 상당성이나 증거인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도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22일 날 영장 심사를 하는데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일단 모레입니다. 모레 네. 하게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전 대통령.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다. 내가 어찌되든 구속영장 절차를 참여해서 방어해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석하더라도 구속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자포자기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상당 기간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고 방어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질 텐데 네. 아예 불출석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정치적인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사법 절차라는 게 있고 억울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 검찰에 의한 핍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 또 이것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를 네.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영장실질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했었죠.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구속의 사유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속의 사유로 흔히 생각하는 것은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게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걸 전제로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를 따지게 되는데 이 지금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다퉈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은 구속을 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적절하게 범죄 혐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도 범죄 혐의 소명을 깨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 구속을 안 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진술을 했다가는 예. 나중에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본인의 진술을 그에 맞춰서 증거에 맞춰서 다시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그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전략적인 실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오는 오히려? 것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사문서는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조작됐다라는 문건 중에 청와대 문건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문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합리적이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좀 명확한 증거도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곧 뭐냐면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거인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나도 지금 인정을 안 하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 그러니까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22일 날 영장 심사를 하는데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일단 모레입니다. 모레 네. 하게 되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전 대통령. 그러면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다. 내가 어찌되든 구속영장 절차를 참여해서 방어해봤자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석하더라도 구속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자포자기 심정도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해서 상당 기간 자신이 스스로 변호하고 방어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질 텐데 네. 아예 불출석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정치적인 어떤 변론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사벌 절차라는 게 있고 억울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 검찰에 의한 핍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에서 또 이것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을 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 적절하게 범죄 혐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도 범죄 혐의 소명을 깨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 구속을 안 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하다는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적절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진술을 했다가는 예. 나중에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본인의 진술을 그에 맞춰서 증거에 맞춰서 다시 진술을 번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그 이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예.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는 보이지만 그래도 영장실질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출석을 했었죠.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 조작됐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구속의 사유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구속의 사유로 흔히 생각하는 것은 그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게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걸 전제로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를 따지게 되는데 이 지금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다퉈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참 많아가지고 이 불행한 일인데 굉장히 빨리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출석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더 이상 조사할 때 충분히 서로 얘기했으니까 할 게 없다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년에 문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읊은 적 있잖아요. 네. 누에는 흐리길 바라고 나그네는 맑길 바라고 논농사 진 사람은 비 오길 바라는데 참 자기 마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어떻게 영장 청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범죄의 상당성이나